네. 이제 해서 내년 1월 네. 학기 1월인 그때 들어 올해 9월은 안 될 것 같고 내년 1월 학기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한 1년 정도 다시 좀 보시다가 네. 어, 일단 그때 메일로 주셨던 부분을 답변을 이렇게 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뭐 법률적인 뭐 네. 변호사나 아니면 이주 공사에서 뭐 법무사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 네.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네. 네. 저는 네. 영문으로 되는 이제 캐나다 이 케어기버라는 이민을 준비하면서 그 이민법을 제가 한 뭐 7번, 8번 보면서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또 그리고 제가 네. 이민국에 제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고 피드백 받고 이런 부분에서 이해한 네. 부분인 네.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그리고 먼저 이제 첫 네. 번째로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도 정말 좀 네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2년제를 들어갈까? 아니면은 바로 이렇게 간호조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기간은 좀 짧더라도 이렇게 들어갈까?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했었고요. 저는 IELTS는 독학으로 저도 했어요. 왜냐면 네. 저도 나이가 음. 83년생인데 제가 2018 아. 8년 10월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음. ESL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돈을 쓰면서 제 돈을 쓰면서 또 6개월이든지 뭐 이렇게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ESL이라는 과정을 듣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IELTS는 네. 독학으로 저도 지금 좀 네,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IELTS는 책이 거의 바이블 책이 하나 있잖아요. 그 캠브리지에서 IELTS 네네. 모의고사로 나오는 캠브리지. 네, 네. 네. 파랑색 책을 저는 한 네. 6권? 모의고사 6권이면 한 권에 한 4개에서 6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그 아 네. 모의고사만 계속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만약에 도서관을 가면 음. 뭐 한 뭐 3, 4시간 정도 그렇게 그냥 네. 모의고사를 계속 했어요. 그 당시에 모의고사를 막 준비했을 때의 제 영어 음. 수준은 상당히 낮았어요. 저는 뭐 네. 한국에서 경희대를 졸업하고 음. 했지만 제가 수능 끝나면서 영어 환경을 접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 아. 경험으로는 제가 한 대학교 들어가면서 대학교에서도 물론 영어 이렇게 수업이 있었겠지만 저는 제가 네. 학과 다닐 때는 뭐 스포츠 의학이라는 쪽이라서 영어랑은 좀 관계없었고요. 그리고 남들이 좀 가는 뭐 영어 연수라든지 이런 음. 것도 저는 안 갔고요. 왜냐면 당시에 저는 어, 좀 개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해군이라는 직업 군인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래서 영어 음. 공부랑 완전히 손을 뗀 거예요. 그래서 제가 IELTS 공부를 네. 시작할 때의 제 수준으로 말하면은 아 네. 그냥 정말로 말하면은 토익 보면 한 400점 정도 받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일상적으로 뭐 단어는 알지만 어떠한 공부적인 아 거에서는 네. 몰랐고요. 그래서 IELTS를 독학으로 그냥 바로 점수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점수를 만들고 나중에 듣기라든지 아니면 좀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나중에 해보자 그런 거에서 저는 빨리 6.0을 나와야겠다고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IELTS를 볼 때 첫 번째로 듣기 있으면 그냥 듣기 모의고사 보고 한번 모의고사 그냥 풀어보고 그 뒤에 있는 지문으로 네. 풀어하고 그리고 음. 어 리딩은 뭐 네. 한국 사람들이 원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했고요. 그리고 스피킹이랑 네. 라이팅을 네. 준비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이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네.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뭐 그 아.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든지 아니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스피킹은 준비를 거의 안 했고요. 네. 그리고 라이딩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냥 리딩하고 독해하는 게 또 내가 리스닝하고 그 지문 팔로우 하는 게 라이딩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음, 나중에 이제 제가 한 3개월이고 4개월 네, 정도 독학을 책으로만 독학을 하고 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험을 봤는데 네, 라이딩은 그때 정말 네. 딱 걸쳤어요. 5.0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쓰기는 어느 정도로 아, 저는 쓰기를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나름대로 아, 이론을 짜서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쓴 거는 음, 예를 들면 정말로 깜기 쓰듯이 썼어요. 막 그 앞에 띄어쓰기도 안 하고 아, 뭐 문단 정리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깜기 음, 쓰듯이 쓴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아마 그 시험 감독관이 읽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5.0 줬고요. 그리고 네. 스피킹은 그냥 뭐 자신 가지고 가자 그냥 해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막 하자 이래서 했는데 선생님 네. 운이 좋았어요. 스피킹이 점수가 라이딩이 5.0 나온 반면에 스피킹은 6.0, 6.5인가 나왔어요. 그때 그냥 아,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말했더니 그 영어 선생님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스피킹은 음, 좀 운에 따를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한 가지 팁이라고 하면 네. 저는 마지막에 캐나다에 들어왔어요. 그 학교 영어 점수를 보기 전에 그 네. IELTS 시험을 캐나다에서 보자 이러고 캐나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 캐나다에서 봤는데 영어 점수 IELTS를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인 요소 이런 거를 못 받았지만 시험을 네. 보고 나서 캐나다에서 좀 찾은 부분은 캐나다에 있는 이제 뭐 세컨더리 스쿨 이렇게 이런 곳에서 영어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싸게. 그래서 음,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IELTS 끝나고 가서 재밌게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니까 들었는데 이런 예를 들면 밴쿠버 세컨더리 스쿨 이런 데서 가면 이제 네. 직업인을 위해서 혹은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거의 싼 음, 가격에 뭐 한 3개월, 4개월 과정에 주 한 두 번, 세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 그 현지 음, 세컨더리 스쿨의 그 티처 그 선생님이 강의해 주시고 그런 네. 과정인데 가격도 3, 4개월에 뭐 1,300불? 음, 그래서 지금 1,300불이 어느 계정이냐면 제가 캐나다에 들었을 때 저도 ESL을 좀 듣고 싶어서 심리적으로 좀 네. 이 공부를 못했다. 나는 영어 선생님한테 못 받았다. 나는 학원을 못 받았다. 이런 좀 개인적인 그런 좀 음, 그 음, 뭐지? 악영향이 있어서 저도 한번 네. ESL을 학원을 가서 어느 정도 비용을 하는지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한 네. 달에 거의 1,3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 밴쿠버 세컨더리 스쿨 이런 퍼블릭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3, 4개월 과정에 1,300불이라는 거면 정말로 한 30% 저렴하네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음, 그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런 부분도 네. 있으니까 좀 이용하시려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다 하고 학교 이제 들어가서 수업 들으실 때는 영어 문제 없으셨어요? 저는 영어 공부 IELTS를 시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음, 영어 공부를 정말로 한 10년 동안 하지 않고 손을 놓다가 IELTS 네. 책만 하루에 한 3시간, 뭐 음, 집중하면 2시간, 좀 길게 하면 음, 3시간 정도 그렇게 판 게 한 3개월? 3개월 음, 정도 진짜로 한 90일 정도 파서 시험 봤고요. 그래서 네. 점수는 이제 평균 오버롤은 6.0 나왔어요. 그래서 음, 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 그래서 3개월은 IELTS 그냥 그냥 테스트만 하자 그렇게 공부했고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한 기간이 2, 3개월 있었어요. 학교 과정을 바로 못 들어갔어요. 음, 학생 비자 음, 신청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3개월이 그 3개월 기간에 좀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그 밴쿠버 세컨더리 스쿨 이런 데를 통해서 그렇게 아, 캐나다에 저는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음, 제가 이제 한 뭐 6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좀 공부하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의 인스트럭터 그 강사들은 네. RN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선생님들이 간호사로 음, 30년, 40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강사로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음, 그런 그 강의를 받을 때에는
어, 음, 영어가 처음에는 저는 그 IELTS를 공부하고 나서 공부할 때쯤에서는 무서웠어요. 막 말하는 게. 내가 말하면 음,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막 자신감도 많이, 음, 그 말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말했는데 음, 한국식 발음이고 또 말하면 음, 못 알아들을까 봐 이런 좀 공포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어쨌든 그냥 마음적으로 좀 이겨내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그 RN 음,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는 되게 음. 신기한 거예요. 되게 잘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 되게 재밌게 공부했어요. 어, 모르는 상황 있으면 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음, 퍼센트제이로 말하면 진짜 한 85%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음, 정말로 15% 정도? 분, 음, 뭐 못 알아들을 때도 있겠지만 너무 재밌게 공부했어요. 그 기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 한 7, 8개월 정도 그 RN 선생님들이랑 학교에서 수업하고 숙제 내주고 뭐 시험 보고 어, 이랬는데 재밌었어요. 그래 그 수업 기간에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공부할 때는 부족하고 그 당시에도 계속 저는 세컨더리 스쿨에서 갔어요. 저녁에 했거든요. 네, 거기서 음, 공부하고 또 음, 팔타임도 저는 이거 연관되는 거지만 여기서 팔타임이 많이 있어요. 그 당연히 팔타임을 해야 좀 생활비 정도를 충당받을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음,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많이 하기도 해요.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음, 그래 돈 좀 받든지 뭐가 됐든지 그냥 영어 하는 대로 가보자 해서 영어 커뮤니티에서 팔타임도 이렇게 했고 그리고 학교 가서 음, 또 공부 재밌게 하고 5.0, 6.0 받으면 정말로 시작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 뭐 네. 그 간호조무사 수업 들을 때, 거기는 뭐 의학 용어 같은 거는 많이 없는 편이죠? 어, 의학 용어로 공부를 하는데 어, 음, 나중에 좀 그, 그 음, 당시에는 좀 프로페셔널한 단어를 공부하게 되지만, 어, 음, 그 당시에 이제 단기성으로 좀 외우는 단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제 근무를 1년 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 현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음. 이제 쓰는 단어들은 의학 용어라든지 이런 단어들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아, 뭐, 왜냐면 저희가 간호사가 아니고 저희가 맞아요. 그 네. 직접적으로 의사랑이 아니라 저희는 음, 간호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음, 업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당연히 어떠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적으로 좀 찾아도 되고요. 그리고 음, 통상적으로는 이미 습관적으로 지내서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음, 환자의 컨디션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게 환자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사지마비라든지 아니면 하반신 마비라든지 이런 마비가 있는 환자 이런 단어들은 음, 조금은 익숙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음, 전문적인 단어 학교에서는 배웠는데 이제 음. 실질적으로는 안 사용하는 단어는 이거 뭐였지? 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사전 하는 아,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한 20분, 30분밖에 시간을 못 낼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네. 빨리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메일로 물어보셨던 게 이제 초기 정착 비용인데, 어, 네. 지금 토론토에서 월 하셨으니까 그대로 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네. 제 경험상, 저는 캐나다에 경험이 없이 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가져온 비용은 정말로 하면 학비 내고 조금 내가 여행하고 싶을 정도? 그러니까 학비 내고 아, 지금 진짜로 말하면 학비가 거의 2천만 원 정도 돼요, 지금은. 네.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어느 학교를 음, 선택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음, 내가 그, 그 렌탈 하우스 방을 잡아야 되고 또, 또 어느 뭐 어떤 물건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비자도 신청해야 되고 또 교통비도 준비해야 되고 핸드폰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보는 음, 그 비용을 생각하면 정말로 음, 시작은 2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네. 제가 2천 시작하고 학비 내고 현지에서 생활한 느낌은 내가 현지에서 발생되는 생활비는 현지에서 충족하자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음, 나중에 뭐 어차피 생활하셨으니까 솔직히 1200불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러니까 스튜던트 그 스터디 퍼밋으로는 20시간 근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20시간 근무하면 정말로 20불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그 400불 해서 한 1600불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 음, 떼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딱 내가 20시간이지만 20시간보다 못 할 수도 있어요. 저 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20시간이었지만 저는 음, 이민법이랑 이런 걸 너무 잘 지키고 싶어서 어떤 아, 학생들은 2주에 40시간을 근무해요. 근데 저는 음, 딱 일주일에 20시간만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0시간이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1주는 14시간 근무하고 두 번째 주는 26시간을 근무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주에 6시간이 더 갔으니까. 근데 저 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고려 안 하고 그냥 딱 14시간 하겠다. 왜냐면 일주로 음, 계산해서 만약에 6시간이 못 하시면 다음 주에 더 하지 않고 이렇게 딱 지켜서 음,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했더니 정말로 그냥 뭐 친구들 만나서 먹을 때 어디 또 먹고 또 진짜 뭐 저는 운동 좋아해서 뭐 음, 축구 이런 거 좀 사고 싶으면은 사고 이렇게 그 아, 싼가 비싼가 이런 거 좀 고민하면서 하면은 딱 그 학비 정도 내고 나서는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생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렌트비 한 달에 얼마 정도 빠지셨어요? 일단 밴쿠버에서는 정말로 500에서 700 정도는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뭐 음, 토론토는 제가 음, 몰라서 그런데 좀 진짜 음, 싼 데 가면은 한 500불 내는 거고 뭐 정말로 음, 500불보다 더 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이제 조금 사람답게 살고 싶다 하면은 뭐 음, 600불, 650불, 700불 이렇게 낼 수. 제 음, 경험으로는 저는 1,400불짜리 방을 빌렸어요. 그래서 어, 룸메이트가 700 내고 제가 700 내서 둘이 딱 음, 깔끔하게 살았었고요. 그리고 다른 음, 제가 뭐 축구 좋아해서 이렇게 한국인 축구사에 나가서 하는 친구들이랑 음, 좀 소통해 보면 음, 이제 뭐 거실 쉐어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실까지 막 살면은 이제 뭐 500불 내는 친구도 있고 뭐 400불, 뭐 맞아요. 450불 이렇게 어,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